그 박형철 이 양반이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유리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네. 언론들이 박형철과 백원우의 진술이 다른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거꾸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유재수 구명 전화가 있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 뭡니까? 구명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했냐 여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고도 감찰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았다. 예, 이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찰 종료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증언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각자 뭐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네. 검찰 출신이었어요. 네. 그 청와대로 파견 나간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이 사람이 증언을 그러니까 조국이 이걸 중단하라고 했다. 와 같은 검찰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 안 이제 했어요.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증인으로 끌어오는데 네, 안 이 사람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버린 거죠. 네, 네. 조국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실제로 유재수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좀 잘 봐줘라. 이런 전화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압박으로 느꼈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박 전 비서관은 느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게 뭐 그 압박 때문에 행동이 바뀌었다. 이런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언론 보시고 실제로 재판 결과 나오면 잘못하면 그 언론 보신 분들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보도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하면 막 조국 전 장관에게 엄청 불리한 말을 쏟아냈다. 그럴 이런 때 식으로. 오전에만 네. 보도하는 방식 이런 이해하기 식으로 어려워요. 실제로 네. 박형철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런 적 없다 이 네, 취지로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했기 네.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냥 끝나는 싸움 아니에요? 박형철 네. 외에 어떤 스모킹 건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그 사표 내고 그 직을 물러나는 것만큼 물러나는 게 사형선고다 사실 공무원에게. 예, 그런 얘기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받고 감찰을 끝내기 전까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들의 감찰을 막거나 부당하게 무마한 적이 없다 이런 네, 네. 그런 뉘앙스의 지금 증언이 나왔고요. 재밌는 네.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검찰이 지금 박형철한테 물어요. 대상자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면 이게 유재수를 말하는 겁니다. 유재수 상대편 상대방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박형철 한 말이 특감반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첩보를 얻은 그 시점에 민간인을 부른 전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정수석실 자체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가능한데 네. 민간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 그걸 했으면 진짜 큰 문제죠. 민간인 감찰. 그러니까요. 민정수석. 검찰은 지들 마인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느끼는 건 그런 거야. 조국 장관이 법을 너무 잘 지켜버린 거.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일부러 유재수에 대한 건을 무마하려고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권한 밖의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걸 하게 되면 사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박형철 전 비서관도 보니까 예. 최후의 양심은 있는 분이에요. 예. 그 검찰이 막 유도신문해요. 민간인을 부른 전례가 없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저는 이분도 최후의 양심이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 어쨌건 조국 장관 재판도 좀 무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교심 교수도 그렇고 재판장 리스크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돼도 유죄 네. 한두 건은 주지 않겠느냐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검찰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사활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 재판에 사활이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그것도 흐지부지 돼서 요새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조국 장관이나 정교심 교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단신 처리하지 않을까요? 단신 처리해봐야 조국 전 장관이 페북을 통해서 따박따박 또 책임을 물을 테니까. 네. 이거 전적으로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사건입니다.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이죠. 네.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검찰 개혁을 흔든 사건이에요. 역사가 나중에 이건 반드시 검란으로 기록할 거예요. 조중동이 요즘 만드는 프레임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 정치권의 외압을 안 받는 사람이라 검찰 개혁의 이 적임자래요. 궤변. 그런 걸 이제 궤변이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데 네네네. 그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요. 그건 저에게는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선언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예 그거를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뒤로 돌아가서는 수사 관행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 봐요. 그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이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언론이 손을 잡고 검란, 언란을 연달아 일으켰다. 예. 그 과정에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검찰 개혁을 제도화시키도록 추동했다. 그리고 나서 이후 뜻있는 시민들은 조국 백서를 기록으로 남겼고 일부에서 잡문 형식의 비토책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렇죠.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막았다 기록하잖아요. 네.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이뤄냈다 이렇게 네, 검란 기록을 언란이 했죠. 있었다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